안녕하세요. 맥키네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자, HLB 오늘 계열사 종목 중에서 생명과학이 8% 넘게 지금 급등을 했죠. 급등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자,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 현재 미증시 나스닥 선물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08% 약보합세 흐름이 조금 나타나고 있죠.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조금 살펴보면요, 환율이 어제보다는 지금 한 4만 40전 정도 빠져서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이제 거래소에서는 순매수 흐름이 나왔고, 코스닥 쪽하고 선물 쪽은 이제 소폭의 매도세 흐름이 나왔고요. 개인들도 오늘 소폭의 어떤 순매도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코스닥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나오면서 반등세가 코스닥이 한 1% 넘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많았던 어떤 하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HLB 관련 종목들은 제가 이제 뭐 오후장에 계속 이제 45,000원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는, 뭐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좋겠습니다만, 이제 유중 이후로 유중의 어떤 이제 부담감이 있어서 45,000원이냐 4만원이냐, 그래도 이제 45,000원 위에 있는 상태를 지난주 후반에 했고, 이번 주 들어서는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만 다시 이제 오늘 45,000원 위로 오장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중심 가격 위에 일단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생명과학이 훨씬 더 많이 올랐죠. 그래서 생명과학이 주가가 8% 올랐는데 뭐 배경이 뭐냐? 그래서 뭐 결국은 크게 보면 뭐 에스모 관련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수급에서 어떤 변화가 오늘 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면 뭐 이렇습니다. 어제 이제 이벨루에이터 최근에 이제 외신에서도 이번 에스모 학회 관련해서 HLB의 리보세라닌과 이 캄넬리주만과의 어떤 병용으로 간암 1차 치료제 3상 결과 풀데이터 발표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런 어떤 관심이 주목되는 어떤 가운데 여러 외신에서도 이제 이게 보도가 돼 있죠. 15개의 Later Breaking Abstract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성공 사례가 한 4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이 가장 이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번 에스모에서 초록의 제목들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 첫 번째 단서를 뭐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코멘트가 이벨루에이터 밴드지에 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배치가 실패를 했던 이 키트루다와 렘미바에 이어서 리보세라닌과 캄넬리주맘의 이 1차 치료제 3상 결과가 나오고, 이어서 또 이제 실패한, 나름 뭐 성공을 했습니다만 비혈등 관련되는 부분 나오는 이제 노바티스와 이 중국의 이제 바이진 관련되는 부분에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 임상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번 학회 발표에서 리보세라닌과 캄넬리주맘의 이 임상 결과 발표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뭐 입장에 이제 서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근데 이제 그런 걸로만 단순히 뭐 올라갔다기보다는 수급이 오늘은 확실하게 보여주죠. 한참 이제 HLB가 이제 올라갔을 때, 8월 달에 올라갔을 때의 느낌으로 HLB 생명과학이 오늘 프로그램도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외국계도 좀 들어오면서 이런 또 수급의 개선이 오후장에 딱 나오면서 급등의 흐름이 좀 나왔다라고 해야 되나. 시간에는 한 50원 정도 빠졌고, 근데 좀 재밌는 건 이제 공매도도 같이 이제 매매 관여 비중이 높습니다. HLB 생명과학은 유독 이제 HLB 계열 중에서도 공매도 관련되는 뭐 관여율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죠. 그래서 공매도도 많이 들어왔고, 프로그램 쪽도 이제 또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양봉이 들어왔다. 이 말은 이 공매도도 하면서 나름 이제 쇼커버링의 어떤 물량들도 조금 이제 들어왔다, 이렇게 수급상의 어떤 분위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이제 이 공매도 관련되는 수급 분위기가 호재에서 중간중간 단계에서 여전히 이제 개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나타난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시가 나왔던 부분들, 오후에 이제 5시 넘어서 HLB 쪽 공시와 그 다음에 이제 4시 이후에 HLB 생명과학의 공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시가 나오면 항상 이제 공시에 따라서 장중에 나오는 공시, 장전에 나오는 공시, 그 다음에 장후에 이제 시간에 나오는 공시, 이렇게 있는데요. 항상 이제 시간에 나오는 공시가 조금 이제 어떤 내용인지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이 길 날에
주가에 이제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반드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이제 5시 17분에 나왔던 이제 HLB의 타법인 주식 출자증권 취득 결정인데요. 기존에 이제 유증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이 엘라바 테라피틱스는 HLB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엘라바 테라피틱스가 유증을 한다는 말은 그 HLB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소유 주식 수가 있었는데 이번 이제 6천만 주 넘게 있던 부분들이 이번에 600주 정도가 더 들어와서 6,700주 정도의 어떤 흐름이고, 전체 HLB의 자기 자본 대비해서는 한 6.8 정도, 최근에 사업 연도 말 자산 총액 기준으로 보면 한 5%니까 작지 않은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사회 결의는 오늘 8월 24일에 이사회가 있었다는 소리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는 미국의 이제 유타주죠. 미국 이제 그 서부 쪽에 있는 유타주 이제 솔트레이크 시티, 영화 배경으로도 많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는 알다시피 연구개발을 지금 위주로 하니까 매출액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본을 계속 조달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속회사의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임상자금 확보를 위해서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참여한다. 그래서 현금으로 취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지금 타법인 주식 출자증권 취득 결정 관련되는 공시 내용이고요. 그리고 HLB 쪽에서는 이사가 진양곤 이사, 그 다음에 전문제 경영인이죠, 김동곤 이사,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HLB 생명과학의 공시를 보면 기타 경영사항의 자율공시고 이 소규모 합병 관련돼서 승인해서 이사의 결의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총회 가름으로 결과 보고인데요. 이거는 4시에 넘게 나왔는데, HLB가 FA를 이제 작년에 합병하면서 올해 1분기에 이제 헬스케어 사업부로 완전 이제 편입하면서 실적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을 반영했다면, HLB 생명과학도 사실은 이제 에임에 관련되는 이 부분들이 합병을 통해서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여기에 소규모 합병에 이제 반대하는 표가 0.2% 되었기 때문에 2%의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이니까요. 이 합병 승인이 이제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HLB 생명과학은 에임의 효과를 향후에 이제 실적단에서 보게 되면 HLB 같이 이제 재무적인 안정성도 기할 수 있는 효과를 이제 그 주가에도 좀 반영하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장중에는 이제 옷장의 수급 효과도 있었고, 결국은 이제 HLB 그룹 전체적으로 보면 착실히 이제 M&A를 통해 가지고 재무적인 어떤 건실과 투자됐던 자금들도 영업이익으로 이제 환수하는 어떤 이제 선순환 구조들을 계속 이제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진양곤 회장의 M&A 관련되는 부분들은 어떤 이제 뭐 바이오 제약사보다는 타의 추종을 필요하면서 시가총액을 계속 늘리면서 이제 회사가 나아갈 방향들을 예전에 좀 이제 굉장히 리스키한 어떤 흐름에서 상당히 좀 안정적인 어떤 흐름으로 이 바이오 회사로의 성장을 계속 이제 진행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그래서 주가 관련되는 부분은 주당 가치의 어떤 희석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이 이 모멘텀으로 어느 정도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극복되는 어떤 단계가 있을 거고요. 향후에 이제 최종적으로 승인되고 난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인 어떤 성장정에는 분명히 뭐 도움되는 어떤 부분으로 지금 반영될 걸로 보여지죠. 자,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다. 왜냐하면 이제 에스모아케가 이제 뭐 2주 정도 있으면 나오는데, 주가가 가장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제 기대하시는 거는 그 에스모 전에도 주가가 올라가고 에스모 학회에서 호재로 좀 더 올라가고 이런 걸 좀 사실 바라죠. 2019년도에 그 에스모 학회의 그림이 그런 거였죠. 그때는 바닥에서도 올라왔고 학회 이후로도 올라갔죠. 그러니까 가장
대단했던 상승은 사전에 먼저 올라가고 발표 이후에도 엔데이 기대감으로 올라갔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그런 흐름으로 가려고 하면 사전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너무 좋아서 NDA 기대감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최초로 이제 허가 관련된 기대감으로 주가가 반영하느냐, 어떤 시나리오가 이제 주가에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주가가 안 빠져야 되죠. 그래서 안 빠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45,000원대가 유지되는 흐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되어야 이 볼린저 밴드 상단에 있는 5만원대도 이제 넘어가면서 다시 이제 추세의 흐름이 나와서 이번 올해 가장 고점인 5월달에 어떤 고점이 넘어가면서 작년도에 나노코박스로 좀 고점을 부근해 나왔던 69,000원, 이런 부분에 시도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5만원대 라인이 잡혀야 되고, 이 부분들이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한 57,000원이 또 잡히면서 이게 넘어가고, 이런 어떤 단계변들을 어떻게 조금 해 나가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 그냥 무턱대고 그냥 주가가 쫙 올라간다, 시가총액이 5조짜리가 그러지는 않거든요. 이게 시가총액이 작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런 어떤 단계의 구간들을 얼마만큼 이 공매도도 이제 뭐 쇼커버링이 나와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구간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단계를 잘 넘어가야지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오는데, 그 흐름에서 이제 45,000원이 중요하고, 시간에 한 150원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45,000원에 안착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이거보다는 좀 더 많이 나오면서 5만원대를 넘어가는 흐름이 목요일에 금요일 한번 나오면 이제 다음 주에도 이제 이런 기대감이 될 거고요. 이제 그렇지 못하면 다음 주에도 계속 이제 45,000원대의 어떤 좁은 박스권에서 또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에스모의 또 기대감을 반영하는 어떤 이렇게 플랫형으로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45,000원을 지지선으로 만들어서 5만원대 넘어가는 시도를 어떻게 이제 수급을 끌면서 이제 보여주느냐, 이 흐름들을 이제 주가 차트에서 내일 나타나는지 또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 흐름에서 회사들은 계속 이제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끊임없이 이제 기사는 하면서 하락에 대한 어떤 방언을 하고 있는데, 상방에 대한 흐름들은 한 일주일 넘게 지금 제대로 좀 올라가지는 못했는데요. 그 흐름이 이제 내일 모레 나타날지, 이 부분 조금 관전 포인트를 보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